그 꿈과 희망을 저희들한테 만들게 해놔놓고 지금은 비정규직 이 사태를 몰고 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민주일반노조 경남 톨게이트 지부 전서정 지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사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행보가 굉장히 감동적인 행보를 했죠.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부터라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꼼수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전서정 지회장님이 지금 농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7월 1일 날 청와대로 와서 그 여름에 땡볕에서 저희들이 천막을 치고, 천막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텐트라고 해야 되죠. 네.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텐트를 가지고 야외 놀러 간다든지 그런 걸 한 번도 제대로 꿈꿔보지 못했는데, 청와대에 농성을 시작을 하면서 텐트 치고 우리 여름 휴가 한번 왔다 생각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노동자들이 톨게이트 아줌마들이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9월 9일 날 저희들이 세종시 이강래 사장이 그날 저희들이 톨게이트 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안을 발표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김천 본사로 저희들이 점거를 시작했습니다. 김천 본사에서 점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45일 열 동안 김천 본사 안에 거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나오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45일 동안 제가 그 안에서 점거 농성을 하다가 강금 비슷한 생각. 그렇죠. 강금이죠. 그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네. 도로공사에서 그 구사대들이 저희들한테 복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치졸하고 진짜 욕 나오거든요. 조금만 하면 수돗물을 차단을 하고 전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전기 끊고 물 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조차 하나 끓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상의 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의 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만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구사대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움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다 보면 그날은 아주 사소한 조그만 그거였습니다. 자리 때문에 밀고 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화해를 시키려고 정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뒤쪽에서 구사대가 밀어.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체포해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경찰과 구사대가 합심을 해서 저희들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제가 느꼈을 때 토끼몰이 아십니까? 토끼 잡으면 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토끼몰이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이강래 사장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안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들이 남자들 그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예,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방법 없었습니다. 남자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구사대에 합심한데 그 여성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탈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상의 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 70년대, 1970년대의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네. 동일 방지 역성 노동자들의 노조 탄압 사건 때 그 사실은 탈의하고 그 다음에 또 똥을 끼얹어 가지고 인분을 끼얹어 가지고 그때 아마 굉장히 세계적인 그 아주 그 충격적인 그런 망신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세상에 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일이 21세기에 촛불 정부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김천 본사에서 그 이 농성을 하시다가 지금 또 강화문으로 와 계신다고 이래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강화문에 저희들이 천막을 치고요. 농성을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농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지금 현재 김천 본사에서 정건 농성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지금 그 정건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 김현미 장관 거기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강화문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사랑차 앞에 피켓 시위를 하고요. 강화문 내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7시 40분에 강화문 세종로를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40분에 저희들이 강화문에서 출발을 해서 3호선을 타고 경북궁에서 3호선을 타고 고양시에 있는 주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11시에 김현미 장관 그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 앞에를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 거리 행진을 약 1시간 정도 하고 집회를 마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경북역에 내려서 청와대 앞에 그 효자 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결의대회를 약 1시간 정도 마치고 다시 저희들이 걸어서 강화문으로 돌아오면 거의 4시 반 되거든요. 그럼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6시 반에 저희들이 야간 문화제를 합니다. 주변에 연대 오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저희 톨게이트 거기 투쟁하는데 문화제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해서 6시 반으로 했고요. 마치고 나면은 한 7시 반, 8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사실은 씻을 데가 없습니다. 그 지하에 상가에 가서 세수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도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빨래나 이런 거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빨래방 가서 저희들이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저희 도보로 거의 2만 보를 넘게 도보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만 보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저희들이 한국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그 300여 명을 초청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뭐 생방송으로 하고 그 시간대에 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초대받지 못한 톨게이트 국민의 기자회견을 어제 저녁에 했다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나요? 저희 지금 1,500명 정도가 지금 해고돼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 만일에 가셨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뭐 여기서라도 한번 해보시죠. 저는 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할 때 정말 로또 맞은 그 기분, 저희 비정규직한테도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한테도 꿈과 희망이 생기겠구나. 이 나라가 정말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정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왜 그런 차라리 그 희망, 기대를 주지 말지. 그 꿈과 희망을 저희들한테 만들게 해놔놓고 지금은 비정규직 이 사태를 몰고 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참 도로공사의 꼼수가 이 도를 지나쳤다. 이광래 사장은 그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 꼼수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2004년도에 입사를 해서 3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이름으로 저희 월급을 받았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과 의논, 외수화된다 어떤 그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아마 정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2008년도에 외주화가 되면서 저희 그때 사장님이 한국도로공사에 근무를 하고 계셨고 아마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아마 외주사 수의 계약을 받아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기간이 6년이었거든요. 6년을 받아오시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외주화가 되면서 저희 직원들 복리 부분이나 어떤 월급 이런 많은 것들이 임금 착취를 당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부분들을 저희 근로자가 받아야 할 부분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임금까지도 저희들이 제대로 그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강래 사장 그 부분 또한 도로공사 측과 이 꼼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도로공사에 노동자로 입사를 했는데 네. 그 중간에 뭐 한 2008년도? 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외주화가 되면서 네. 그 꼼수 외주화가 됐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근로조건이나 네. 또 여러 가지 복지나 네. 이런 부분들이 형편없이 아마 저하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쳤고 네. 그런 와중에 매년 꼼수로 그 재계약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을 몇 계속 년마다. 몇 년마다 1년마다 하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네. 부분들도 많이 훼손당하고 그 노동 조건도 개선 안 되면서 갑질에 시달리게 되는 네. 아마 그런 걸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 앞에 좀 다시 돌아갔어요. 네. 8월 29일 날 그 대법원 판결 그 나는 날 저도 사실 그 앞에 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가 있었는데 그때 혹시 그 심정이 어쨌는지. 예. 그날 그 전날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예, 사실. 청와대에서 네. 그 대법원 앞에 하루 숙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 텐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상경을 하면 같이 자려고요. 그 대법원 판결 나는 날 제가 그 대법원에 그 자리에 꼭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대법원에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주부들이 저희 노동자들이 대법원이나 법원에 갈 일이 평생에 한 번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판결 내리는데 근데 뭐 기각됐다 파기환송됐다 어떤 그 생소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그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 제가 사실은 조금 부끄럽지만은 부끄러울 거 없어요. 예, 몰랐어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예, 그 말을 말뜻을 몰라서 우리가 성소를 했는지 졌는지 그래가지고 옆에 제가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돌렸더니 그게 아마 관계되는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이겼다고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서 저희들이 이겼다고 한우성을 치고 좋아서 쫓아나왔습니다. 밖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쫓아나오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뒤에서 가방 찾아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왜 저분이 가방을 찾아가라고 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가방 맡긴 걸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그 기쁨에 가방 놓고 온 거를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찾고 나와서 그 입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법 승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보다 100배 더 기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맞은편에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 거기까지 한 걸음에 지하통로에서 달려갔습니다. 그 승리 기쁨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겼다. 제가 만세를 부르면서 거기 현장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그날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청중번개가 치고. 아마 이게 참 꿈인가 생신가 이래 됐을 수도 네, 있을 텐데요. 그 당시 대법원에서 특별히 설명을 했어요.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뒤에 바로
대법원의 그 판결 취지를 무시하면서 네. 나머지 사람들도 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재판 결과를 받아와라, 판결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해고된 상태로 계속 지금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 또한 저희들도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직위는 저희들이 다 이긴 거 맞습니다. 대법원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승소가 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강래 사장, 이 도로공사하고 정부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대법 승소자들만 자기들 정규직 받아준 상태거든요. 판례 취지, 판결 취지는 네. 원래 그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지위에 있다. 네. 그럼 도로공사 애초의 자리인 그 요금 수납 업무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니라 뭐 청소하는 데 보내고 뭐 이런다면서요. 예, 그분들이 지금 도로공사에 정규직 배지를 달고는 있지만은 우리 원래 업무, 수납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졸음 쉼터에 뭐 휴지 줍고 청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업무 원래대로 우리 자리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가신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남겨둔 저희들도 자기들 같이 못 가서 마음 아프고 서로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조합원들끼리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또한 이 또한 도로공사에서 이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지거든. 동료 간에 서로 이간질을 해서 또 이한 꼼수를 부려서 이분들을 저희들을 자회사로 빼돌리라는 그런 우리 꼼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도로공사나 정부에서는 이 말하자면 정규직화 하더라도 돌아갈 자리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요금 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간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자회사로 가 있는 요금 수납원들의 그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실제 제가 근무하던 영업소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1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명만 채용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명이 일을 하는 거 12명이면 6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6명을 충당 인원을 채우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연차를 혹시나 만약에 쓴다면은 인근 영업소의 휴무자가 와서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자회사를 추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집단적으로 1,500명 해고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이제 질의가 있었죠. 한국도로공사 공기업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노사 합의로 진행된 것이다. 노사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꼼수라면서요.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그건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저희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예. 정말 꼼수 중에 꼼수 맞습니다. 왜냐면 9월 5일 날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조성재 박사님께서도 9차까지 같이 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성재 박사님께서도 그 전문가 위원께서도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합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민주노총 대표도 거기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그걸 합의라고 말씀을 계속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그 2017년 11월 달부터 2018년 9월 5일까지 총 9차례 노사 전문가 협의체. 뭐 현재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전문가 협의체에 참여했던 그 의장을 맡았던 조성재 박사. 저도 좀 아는 이 나름대로 아주 전문적인 학자입니다. 이 조성재 박사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상황이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아마도 한국노총과 회사 쪽의 담합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위배되는 거다. 그리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요금 수납원들의 권리 침해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전혀 합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거다. 결렬된 거다라고 회의 종료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의견서도 노동부나 국토부에는 이게 합의된 거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청와대 담당 비서관, 노동 담당 비서관으로 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하면서 노사 합의 사항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사실은 또 꼼수가 하나 더 있죠. 말하자면 그 10월 달에 그 말하자면 그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재를 해가지고 노사 합의했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는 노사 합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면서요. 예, 저희들은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다 같이 공동교섭을 하자고 계속 저희들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공동교섭이 깨지면서 한국노총과 이강래 사장이 두 분만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한국노총 협의안에 보면 이란 이안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머지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그 임시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어떤 부분들도 없었고요. 여태 민주노총과 지금 한 번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 이 한국노총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합의한 것은 뭐 말하자면 반쪽 합의. 맞습니다. 반쪽 합의를 온전한 합의인 것처럼 국민들 앞에 선전하고 마치 뭐 합의해서 잘 해결됐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교섭하기로 하고 이강래 사장이 직접 나오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강래 사장이 교섭 못하겠다고 그 교섭 장소를 박찼다는데 그 실제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날 이강래 사장님께서 왜 결렬을 했냐면 자기는 아마 을지로위원회나 뒤에 어떤 백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가 봐요. 본인 스스로. 본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가 봐요. 뭐 바지 사장이 네, 말 그대로 핫바지 사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같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은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여태 사장이고 그래도 3선까지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분이 그럼 누가 안 나오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을지로위원회는 단지 교섭에 나오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도 명식이 사장인데 그 자기가 교섭하기로 했으면 나서 교섭해야지요. 그 앞으로 사측이나 또 청와대 측과 이 교섭이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 뭐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네, 위에 지금 저희들 민주노총에서도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안타까워하고 연대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무릎 담요, 양말 이런 걸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 저희들이 내고 있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서도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요. 더 추워지면 사실은 걱정입니다. 손도 시리고 장갑 한두 개 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이 춥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 시민들이나 따뜻한 그 호응으로 바라봐 주신다면은 저희들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리에 행진을 할 때 시민들이 아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저렇게 나와서 저 아줌마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투쟁을 해서 이게 옳다고 모든 이 톨게이트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 옳다. 그걸 한 번쯤은 저희들이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투쟁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 업무는 직고용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입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비정규직 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외주화를 시킨 억지로 국정농단 수준으로 진행된 외주화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대법 판결까지 났단 말이죠. 불법 파견으로. 그러면 대법 판결대로 바로 그냥 직고용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회장님 참 어렵게 나오셨는데 또 너무 어려운 투쟁하고 계신데 뭐 어떤 심정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통영역 수납 업무를 하는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돈만 받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톨게이트 수납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안내도 알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도 하고요. 여러분들 하이패스 통과하실 때 뺑뺑 울 때도 있잖아요. 예. 요금 처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미납 처리, 차량 번호 인식 오류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적재 불량 그리고 입구 단속 사람 손으로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차를 세워서 뭐 덮개를 안 덮었습니다. 잘못됐다.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패스가 생기면 그건 누가 단속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상 보존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다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톨게이트 수납 요금 받는 외에 돈 직접 받는 거 외에도 일이 많습니다. 스마트 톨링 100% 시행을 한다. 내 개인정보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회법이 통과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히 꼭 톨게이트 요금 수납 하나는 한 차로에 하나씩 지금 남겨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인원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평균 나이를 조사를 하면 50세가 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회사를 지금 강행하지 않아도 정규직 다 시켜도 자연 감소가 얼마 안 가면 다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한테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투쟁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저희들이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저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긴다고 제가 이거 막길 타고 다니는데요. 꼭 투쟁 승리에서 이겨서 돌아갈 것이고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꼭 좋은 일자리, 직접 고용 쟁취해서 이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톨링이나 네. 또 자동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일할 사람 일자리가 많이 네. 남아 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굳이 자회사로 보내는 것 자체가 꼼수의 꼼수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막 여러 가지 미사 요구 이야기하지 말고요. 네. 촛불 정부 말 그대로 네. 촛불답게 그 이 상징적인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을 푸는 상징적인 시범 케이스로 이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냥 딱 대법 판결대로 직고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에 이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고 계속 이대로 뭉개고 꼼수에 꼼수로 간다면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도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특단의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자 박수훈 TV 오늘은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